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가치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떤 직책이나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내는 법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 대표 유통기업 K트레이드의 창업자 최강석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은 분이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수십 년간 자신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바쳐 K트레이드를 국내 최고의 유통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딸 최지윤이 대표이사직을 맡아 회사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퇴 후 조용한 생활을 즐기던 최강석 회장님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만큼 탄력 있던 피부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눈빛은 조금 흐릿해진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몸도 정신도 늙어버릴 거야.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린 말이었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또래 노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노인들,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 그 광경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난 아직 할 수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강석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죠. 젊은 시절의 사진들,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열정 넘치던 순간들, 직원들과 함께했던 추억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장 활기차고 치열했던 그 순간들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일구어낸 회사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딸이 경영하는 K트레이드는 어떤 모습일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쳐 일군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최강석 회장은 창가에서 멀리 보이는 K트레이드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한 땀 한 땀 일구어낸 회사, 그리고 그 회사를 물려받은 딸에 대한 믿음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창문을 닫았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몸은 은퇴했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 회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키워낸 기업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그 결심은 오랜만에 최강석 회장의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 경쟁사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변장하고 시장 조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했었죠. 그런 열정이 K트레이드를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최강석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전 회장으로서 회사를 방문한다면 모두가 자신을 알아볼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회사 모습을 볼 수 없을 터였죠. 그래서 떠올린 아이디어가 바로 청소부로 위장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든 청소부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다음 날 최강석 회장은 오래된 작업복을 구해 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정말 평범한 청소 노인의 모습이었죠.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좋아, 이제 출발해 볼까? K트레이드 본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청소업체 직원인 척 자연스럽게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회사의 로비는 여전히 웅장했고 자신이 디자인에 참여했던 인테리어는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청소도구를 들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회사의 분위기를 느껴보았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오가며 일에 열중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열정과 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친 모습도 보였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고 사무실에서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일에 몰두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궈낸 회사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K트레이드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다소 딱딱하고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장의 필연적인 결과인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문제인지 판단하기 위해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회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 회사 문화와 문제점을 알아보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최강석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내부를 탐색할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최강석 회장은 청소부 복장으로 K트레이드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마주치는 직원들은 그저 평범한 청소 노인으로만 여기며 무심히 지나쳤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때 이 회사의 얼굴이었던 자신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은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어르신, 여기 좀 닦아주세요. 한 직원이 커피를 쏟은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묵묵히 걸레를 들고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그의 눈은 회사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 회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최신식 시설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딸이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전 청소를 마치고 잠시 쉬기 위해 청소 직원 대기실로 향하면서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기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지하 한 구석에 위치한 좁은 방이었고 낡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났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추웠습니다. 여기가 휴게실인가요? 최강석 회장이 함께 일하는 다른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다는 60대 여성 김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휴게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지만 그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더 나은 곳이 있었는데 회사가 커지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최강석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경영할 때는 모든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 썼다고 생각했는데 청소 직원들은 소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놓친 부분일까 아니면 자신이 떠난 후 변화된 것일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K트레이드에서 일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처우가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과 비정규직 직원들 사이의 차별도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최강석 회장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김영자 씨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회사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최강석 회장은 본관 사무실 구역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을 꼼꼼히 닦으며 직원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죠. 그때 총무팀에서 일하는 박도연이 급하게 걸어오다가 최강석 회장이 닦은 바닥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아, 할아버지, 거기 먼지 좀 제대로 닦아요. 괜히 일 대충하다 걸리면 난리 납니다. 박도연은 거만한 표정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화가 났지만 그저 청소부 역할에 충실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연의 태도에 당황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직원이 회사에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최강석 회장이 공손하게 대답하자 박도연은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순히 무례한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회사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죠. 오후에는 대회의실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모양인지 회의실은 조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최강석 회장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행정팀 직원 이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고생이 많으시네요. 더운데 물 한 잔 드세요. 이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감사하게 물을 받았습니다. 이서연은 계속해서 정중한 태도로 이야기를 나눴죠. 회의 때문에 많이 지저분해졌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서연은 말하자마자 종이컵과 쓰레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회사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만 제 일인데요. 괜찮아요. 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이서연의 말에 최강석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이서연은 간식이 담긴 봉지를 꺼내 청소 직원들을 위해 가져왔다며 건넸습니다. 쉬는 시간에 드세요. 다른 분들과 나눠 드시고요. 이서연이 떠난 후 최강석 회장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이토록 다른 두 사람의 태도가 눈에 띄었죠. 한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직급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급을 빛내는 거야. 최강석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회사의 현재 상태를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최강석 회장은 회사 곳곳을 청소하며 더 많은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총무팀 박도연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청소 직원뿐만 아니라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박도연은 최강석 회장을 향해 짜증을 냈습니다. 임원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회장님이 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박도연은 서류를 들고 지나가다
최강석 회장을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최강석 회장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회장님이 이런 꼴 보면 기분 나쁘실 텐데 청소부들이 보이면 안 되니 숨어 있으라고요. 최강석 회장은 말없이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꼴 보면이라는 말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회장인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죠. 최강석 회장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개입해야겠군. 이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 문화가 변질되고 있었고 이런 태도가 용인되는 분위기라면 분명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자리를 옮겨 한적한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죠. 지윤아, 아버지인데. 최강석 회장은 딸 최지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최지윤은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갑자기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지금 바로 회사로 와줄 수 있겠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최강석 회장은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지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지금 미팅 중이지만 바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로비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전화를 끊은 최강석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나서는 것이 맞는 결정인지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의 문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로비로 향하면서 최강석 회장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K트레이드의 창업자이자 전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때가 왔군. 최강석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후 회사의 자동문이 열리고 최지윤 CEO와 주요 임원들이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최지윤 CEO와 주요 임원들이 들어섰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CEO 일행을 바라보고 있었죠. 최지윤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버지를 닮은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어요. 최지윤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청소부 복장을 한 최강석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버지임을 알아보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최지윤의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청소부 복장을 한 최강석 회장에게 향했죠. 특히 박도연의 얼굴은 새파래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하고 반말했던 노인이 바로 K트레이드의 창업자이자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윤아,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최강석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CEO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임원들과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박도연은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테니까요. 집무실에 도착한 최강석 회장은 청소부 모자를 벗었습니다. 최지윤은 아버지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왜 청소부 복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최강석 회장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회사의 청소부로 변장에 들어와 직접 보고 느낀 것들, 특히 청소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일부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윤아, 이 회사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곳이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 가치가 흔들리고 있더구나. 최지윤은 아버지의 말에 죄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경영에 집중하느라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네요. 최강석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윤아, 너를 탓하려는 게 아니야. 회사가 커지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생기는 건 당연해. 하지만 이런 작은 균열들이 모여 큰 무너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최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반응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K트레이드는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최지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실의 주요 임원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최강석 회장도 함께하기로 했죠. 그는 더 이상 청소부 복장이 아닌 평범한 노신사의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창업자인 최강석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최지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회사의 창업자이자 제 아버지이신 최강석 회장님께서 직접 회사를 방문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 회사, 기본이 잘못됐어. 직원 간 존중이 사라졌더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며칠간 나는 청소부로 변장하여 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더군. 청소 직원들의 처우는 열악하고 일부 직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있었어. 박도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모두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최강석 회장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특히 총무팀의 박도연 씨, 당신은 청소 직원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 나에게도 반말을 하며 무시했지. 박도연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회사 규정을 따르려고 했을 뿐입니다. 청소업체 직원들에게는 저희가 관리자로서 최지윤이 그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도연 대리, 지금부터 안내데스크 업무를 내려놓고 창고 관리팀으로 이동하세요. 그곳에서 제대로 된 사람 대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CEO님, 제가 무슨 잘못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가치를 무시하는 직원은 더 이상 중요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최지윤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딸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내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K트레이드의 성공은 단순히 수치상의 성과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최강석 회장의 말에 모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K트레이드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지우는 전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모든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발표하기로 했죠. 대강당에는 K트레이드의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청소 직원들도 예외 없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변화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지우는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최강석 회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먼저 청소 직원들의 대기 공간을 넓히고 냉난방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었던 복지 차별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발표에 청소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영자 씨를 비롯한 청소 직원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지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모범을 보여준 직원들을 발굴하여 우리 회사의 문화를 이끌어갈 인재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행정팀 이서연 씨를 직원 교육팀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이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그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K트레이드는 앞으로 수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창업 정신이었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최지훈의 발표가 끝나고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맺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최강석 회장과 최지훈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회사가 커지면서 놓치고 있던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훈아, 기억해라. 사람이 자리를 빛내는 것이지 자리가 사람을 빛내는 것은 아니다. 직급이나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최지우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런 CEO가 될게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K트레이드 건물을 감싸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K트레이드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소통이 활발해졌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석 회장은 가끔 회사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는 청소부 복장이 아닌 자랑스러운 창업자로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자격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K트레이드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K트레이드의 창업자 최강석 회장님과 CEO 최지훈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빛내는 법이라는 깊은 교훈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지위나 직급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든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인생 이 주인공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